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에도 사상 첫 외국인 감독 시대가 왔습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협회에서 계속 외국인 감독과 좀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마줄스 감독을 포함해서 이제 일본인 국적의 감독 1명, 그리고 뉴질랜드 국적의 감독 1명, 이렇게 총 3명이 총 최종 후보였는데 네. 마줄스 감독이 낙점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 감독 선임이 됐잖아요. 또 그래서 마줄스 감독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 유망주 육성 이력이 일단 눈에 많이 들어와요. 네, 일단 뭐 U18, U19, U20 뭐 연령대별 이 각 대표팀들 꾸준히 또 지도를 해오셨고요. 네. 아직 젊으세요. 99학번입니다. 80년생. 네. 굉장히 동갑 아니신가요? 제가 98학번이고. 아. 재수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차곡차곡 경력을 좀 쌓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눈길이 좀 가고요. 특히나 뭐 포르징기스, 네, 또 그렇죠. 유망주 시절에 또 포르징기스를 지도한 걸로 또 알려졌고, 또 우리 대표팀과도 마주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필상 기자가 점프볼에 재직했던 한필상 기자가 한번 봤대요. 네. 그 청소년 대회 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오랫동안 그분도 굉장히 화석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국제대회에서 봤을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한 사람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정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의 오랜 고민 중 하나가 이 외곽슛을 살리되 외곽슛과 기동력을 살리는 건데, 이 장점은 꾸준히 유지해왔지만 늘 국제대회에서 가져왔던 숙제가 이 상대 스위치에 대한 대처였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지난 아시아컵 앞두고도 이 안준호 소동철 감독의 가장 고민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아이디어도 드리고 네. 같이 유튜브도 보고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던 거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면접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원하는 철학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노하우와 해법을 제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학 위원장과 이 정재용 부회장이라든 다른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되게 만족해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낙점을 받아서 이제 2차례 면접에서 좀 합격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뭐 정지욱 편집장이 점프볼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뭐 연령대별 대표팀에 네. 같은 철학을 주입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뼈대를 제공하지 않을까. 사실 유럽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뼈대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관도님께서 축구 팬들의 부러움을 사는 농구 국대 감독 마줄스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기도 하고요. 또 훈이가 조아님이 이민재 기자님 오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부상 이슈가 조금 있으셔서 네. 부상 이슈인가요? 네, 네. 부상이죠. 목감기. 네. 네,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네. 오늘은 결장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지금 무관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지욱 기자님 영상을 보시면은 마줄스 감독이 국대 시합 영상으로 다 확인을 했고 이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도. 근데 뭐 사실 취업하려면은 다 봐야죠. 그거는 사실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 그 감독 선임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겸임이냐 전임이냐 네. 혹은 한국 체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일본인 감독 NBA 출신의 그 리옹 리스를 이끌었던 그 요시모토 코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겸임을 원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G리그에서도 일을 하고 월드컵 때만 와가지고 좀 도와주는 식으로 좀 본인이 희망했던 것 같은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전임을 택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에 이제 취업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가족과 함께 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농구의 성의를 보여주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분의 전술이 특별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전술은 딱 보면은 대부분의 농구인들이 다 아는 거라고 할 거예요. 네. 특별한 게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적용 방식이거든요. 네. 얼마나 잘 이해시키고 타임아웃도 얼마나 잘 꺼내드느냐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걸 얼마나 인내심 있게 보느냐가 이제 우리의 과제이자 숙제이고, 또 조용두 기자같이 현장에서 글을 쓰는 분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뭐 1패했다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네.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기간 계속 물어보셨는데 그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럼 1년 정도 계약인가요? 27년 12월 31일 죄송합니다. 내후년. 그쵸, 월드컵 네. 7년. 네, 월드컵.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헷갈렸네요.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계세요.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하시고 자율성과 지원을 얼마나 해줄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또 연달아서
보통 외국인 감독은 좀 4단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근데 마주스 감독도 좀 4단으로 대표팀에 오는 걸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치들은 공모를 통해서 뽑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맞습니다. 아마 영어가 되는 분들을 좀 위주로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저는 이 마주스 감독이 제가 아는 유럽 감독들은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NBA 코치들과 얘기 나눌 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네. 미국은 역으로 또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오. 그런데 그러니까 유럽 코치들이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많이 혼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감독보다 더 이상으로 네. 더 목소리도 크시고 호통도 많이 치기 때문에 네. 유럽이라고 해서 프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깐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 그런 것들 성향 차이를 빨리 좁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마주스 감독 그 리액션이 굉장히 경기 중 리액션이 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손대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랄까요, 제 불같은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홍콩이 지금 유럽 감독이고 그 EASL에 참가하는 네. 팀에서 네. 홍콩 이스턴 그리고 이제 대만의 타오위안 네. 파오위안 팀도 유럽 감독이신데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경기 중에 액션이 네. 거의 안무 맞아요. 수준, 안무 수준. 그냥 송영진 감독 작년에 그 영상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2배입니다. 거의 야. 터보예요, 터보. 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한테서 좀 얼마나 또 얻어갈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치진은 국내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또 뽑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네.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하는 걸로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또 이제 예측하시는 또 감독이나 코치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선정이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아시안 게임에도 꼭 이 성적을 그대로 이어서 좋은 성적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구독자님들 의견을 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제 코치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해주고 계신데, 네, 지금 우리 김효범 노아님이 감독님, 네, 벤투처럼 일산이든 어디든 자주 목격되셨으면 네, 네, 지금 거주지는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좀 뭐 통역이나 이런 좀 적응을 도와줄 약간 수행원 같은 분도 한 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좀 거금도 필요했고 네. 네, 아마 그래서 윈도우 1에 바로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결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엄청난 네. 결단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좀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투자하길 잘했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보시면은 혹시 시계형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라 클라크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그 시계형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클라크 형. 그리고 전태풍도 좀 눈길 끄는데 네. 영어 가능하니까. 그쵸, 네. 그쵸. 근데 또, 결국 네. 코치라면은 어쨌든 이 외국 감독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도 뭔가 좀 맞아요. 전달해야 네.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 코치 지도자가 뽑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다 뽑히면 뭐 누구나 다 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지원을 해야 또 네. 사육이 그쵸, 좋아지는 그쵸. 거니까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전태풍 코치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위원님께서 또 우리 또 새로운 농구 예능 네. 프로그램 열혈 하고 농구단. 네, 열혈 그렇죠. 농구단 네. 하고 계시잖아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네. 이렇게 한번 홍보 한번 잠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고요. 이제 또 마주스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정지욱 기자님의 스토리텔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주스 감독님의 이제 부임 후에 첫 번째 과제는 그러면은 또 어떤 게 될까요? 전희철 감독이 임시 사령탑으로 중국전 2경기를 일단 모두 잡아냈잖아요. 네. 일단 아무래도 빠르게 팀을 파악하고 자기 팀 컬러를 입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지도자 이제 대한민국 사령탑 지도자 데뷔전이 내년 2월에 있을 대만전과 3월에 있을 일본 원정 경기거든요. 근데 이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기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어떤 농구를 할지 일단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1절의 일본 원정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부담을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그쵸.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네. 부담을 덜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기대치가 확 높아졌고 맞아요. 3.1절이고 한일전이라서 팬들의 기대는 아마 최고조에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저는. 네. 근데 다만 대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작년에 봤을 때 아시아컵 때 많이 좋아진 모습 보였는데 네. 또 이번에 월드컵 예선을 보니까 좀 약간 약해졌더라고. 이게 음. 저는 세식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 이루어왔던 성과를 거뒀던 그 집단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시너지가 안 난다는 네.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대만도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이때 빨리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요새 각시탈 매치라고 무야호님. 그렇죠. 과연 각시탈처럼 네, 과연 그렇게 그 일본의 원정을 찢어버릴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대만 원정 그리고 3월 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일절에 일본 원정을 떠나는 우리 대표팀입니다. 지금 득실차에 일본에 밀려서 지금 B조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2승을 기분 좋게 거두면서 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여기 만약에 대만 일본까지 이기면 거의 1차에서는 뭐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거의 같아요. 그럼 사실상 2차 예선도 좀 부담 덜고 갈 수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대만전까지만 딱 잡아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우리한테 지금 중국이 연일 이제 그 페인을 분석하는 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저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정말 뭐 전국체전 없애라 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컸죠. 네. 사실은 네. 기사가 전날 그 우리랑 붙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건 여유 있게 밟고 가는 경기다 네. 했었는데 끝난 다음에 기사가 거의 100몇 개가 나왔는데 아. 보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아. 재밌기도 하고. 근데 저는 중국이 가장 중계를 한 입장에서는 너무 안 친해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조용두 기자가 B리그를 굉장히 열심히 취재했잖아요. 네. 이제 파이널만 남았는데 네. B리그에서 열심히 해서 그 초청장이 왔어.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편집인이니까 네. 야 내가 갈 거야. 가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뒤에서 엄청 욕할 거예요. 근데 중국도 이 아시아컵 멤버들이 어쨌든 성과를 이뤘어요. 근데 네네. 이 상황에서 저우치랑 또 이제 장펀보 선수가 네.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가 그쵸. 와서 갑자기 주전자를 차지해버린 거죠. 네. 물론 왕준재가 빠지긴 했어도 네네. 이 두 선수가 갑자기 와서 메인 공격 옵션을 차지했죠. 첫 공격도 저우치한테 먼저 갔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가 오더라도 이 조화라든지 납득이 안 가면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 네. 결국엔 토킹까지도 안 됐던.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수비할 때 보면 제가 다행스럽게 운 좋게도 원주에서 중계할 때는 플로어에서 했잖아요. 네. 토킹도 거의 없었고 아, 정말 안 그래요? 친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아시아컵만에 좀 약간 으쌰으쌰하는 부분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는데 네. 그런 게 실종된 걸 보면은 아마도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기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감독도 그런 NBA 리거들한테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네네. 약간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대만도 마찬가지인 게 갑자기 조셉린이 들어와 버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호흡이 안 맞았는데 네네. 이때 잡아야 된다. 네. 밟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주스 감독과 이제 아무튼 전희철 감독과 어떤 그런 인수인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까요? 전희철 감독이 어쨌든 경기력 향상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네. 대화를 좀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 또 의견을 조금 또 봐드리면은 아까 이제 비타조이 패드님께서 마주스 감독 오면은 기화용병도 데려올까요?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조금 협회가 네. 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만 맞아요. 딱 하고 있고, 네. 네. 일단 뭐 협회의 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무부에 이런 오케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네. 맞아요. 키아나 스미스 정도 되는 경력의 선수마저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다면은 사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섭섭한 부분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섭섭한 맞아요, 부분도 맞아요. 있고 농구협회가 아니라 그 법무부에 네네. 뭐 제가 귀할 건 아니니까 뭐 근데 법무부에 서운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협회는 계속 뭔가 트라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무관도님께서 각시탈 매치도 손대범 승리요정 위원이 중계 가자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때 가서 또 중계권을 누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쵸. 네, 아무튼 쿠팡이 아닌가요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대회마다 연도마다 달라지고 있으니까 네. 네. 저희 이번에 정말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네. 네. 목이 쉬었어요 올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진짜. 그죠. 네. 또 신이 나신 것처럼 중계하시는 것처럼 많이 들려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